혹시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하천. 그렇죠.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저는 가봐서 압니다. 어딘지 아냐면 여기가 제가 그 순천 정원박람회 그게 있잖아요. 순천만 정원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제가 한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이걸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개천이잖아요. 개천에다가 이런 의자를 이렇게 가려졌는데 이런 의자를 놓고 쫙 사람들이 앉았어. 이게 뭐냐면 명상 코스예요. 오, 이렇게 또 변화를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만 보는지 아세요? 뭐만 볼까요? 보고 싶은 것만 봐. 왜 그러죠? 끌리니까. 너무 좋으니까 끌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봐. 근데 저는 아무래도 명상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 하천에 모래를 깔고 의자를 놓음에 사람들이 와서 선을 하고 앉아 있어. 그냥 이렇게 선이라는 게 명상을 하고 앉아 있어. 이야, 정말 기발하다. 근데 이거 줬어요. 이 의자 한번 보셨어요? 이게 저는 보면 이 의자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쭉 잔디밭에 이렇게 보통 이제 골프장 같은 데 이런 데 잔디 위에다가 쉬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더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숙소를 만들어서 이 숙소에서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게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구나. 우리 교도님들 내가 혼자 자랑하면 안 되는데 다녀오셨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여기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순천 정원 박람회장을 갔더니 이렇게 멋있더라. 제가 하는 말이 대성공이었나 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님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무님 모르시는 말씀 하시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속빈 강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간단해요. 65세 이상은 무료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10,000원씩을 받는답니다. 노인정에서. 그러면 교통하고 간단한 간식을 준대요.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인데 하루 놀기는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의 65세 이상의 모든 분은 다녀왔다고 보는 게 맞대요. 근데 저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980만 1000만 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와야 되냐면 1000억 정도 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얼마 잡혔는 300억 잡혔죠. 그러면 3분의 1만 뭐를 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야?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논리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맞아, 그 교무님 논리도. 그런데 정원 박람회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요 수치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파급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성구 대박이 났다라고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속빈 강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사람마다 이거를 보는 뭐가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건설한다는 법의 조항을 해설하시기를 성인은 반드시 우주의 진리를 응하여 인간의 법도를 제정하시나니. 그러니까 성인은 뭐를? 우주의 진리를 인간 삶에 반영을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인과 중생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편 36장을 보면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건 뭔 자리? 대자리. 이건 뭔 자리? 소자리. 이건 뭔 자리?
유무. 그래서 원불교 교리는 대, 소, 유무, 진공, 묘유, 조화.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3단 논법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종지로서 이론의 체성을 채받아서 요 부분이야. 그러면 소자리는 뭐냐면 소소영령하게 나타나여 있어. 이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인과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그 다시 했더니 경의편 53장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뭐예요?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뭐라고요? 본체. 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상의 형형 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 그리고 유무는 뭐예요? 천지는 뭘로 변해? 순하추동. 사시로 순환하고. 그 다음에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은 뭘로 변한다고요? 생로병사. 이렇게 변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것과 요것이 반대쪽에 가 있죠. 시, 비, 옳고 그름, 이, 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속에 사냐면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시, 비, 이, 해 속에서 살아. 그러면 어느 걸 좋아합니까? 이걸 좋아하겠죠. 또 이익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아라고 그래. 제가 이제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사과 분재죠. 대소유무 한번 나눠보세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대소유무 한번 나눠보세요. 빨리 나와야 돼 이제 이거 금방. 그러면 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러냐면 본체짜리라고 그랬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어디요 여기? 뿌리야 뿌리. 소자리는 뭐예요?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여기 가지, 잎사귀. 이게 소자리예요. 이게 소자리. 그럼 유무는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집착을 하냐면 뭐에 집착하죠? 열매에만 집착을 해. 그런데 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공을 들여야 되겠어요?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이걸로 설명을 하면. 근데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죠? 열매뿐이 없어. 유무의 이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져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열매를 다 먹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열매만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과나무로 하는 것은 꾸준히 우리가 공만 들이면 계속 사과를 따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인과 보응은 어떻게 되죠? 공 들인데 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 들인 만큼.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를 이 사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대, 소, 유무. 이게 시예요, 비예요?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시작. 한 제자 여쭙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먹주를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그러면 아까 과일나무에서 견성이 뭐죠? 아까 과일나무에서 견성이 뭐예요? 그러면 그 과일나무로 본다면 이 과일나무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는데 여기에 내가 공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사과도 먹을 수 있고 또 잘못하면 벌레 먹거나 안 좋은 사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견성이에요. 이 견성이 다른 나라에 가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과 이치를 명확히 아는 거야. 뭐라고요? 일과 이치를 명확히 아는 거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과나무를 딱 놓고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아, 우리는 사과를 먹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공을 들인 사람은 좋은 사과를 먹을 것이고, 공을 안 들인 사람은 안 좋은 사과를 먹는다. 그걸 뭐라고요? 현성이라니까. 이건 이제 물건에다 비유하니까 그러고 성품에다 비유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수가 잣대와 먹주를 얻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붓글씨 배우는 사람은 채줄, 수 놓는 사람은 수본을 하는 것과 같다. 제가 저희 시골 집을 질 때 쌈이 났어요. 옆집하고. 쌈이 났어. 쌈이 왜 났냐? 이 측량 때문에 쌈이 났어. 그분들은 저희가 집을 질 때 보니까 당신네 땅을 우리가 침범했대. 근데 집을 지려면 반드시 측량을 하잖아요. 저도 옆에서 제가 지켜봤는데 말뚝을 딱딱딱 박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이 안에다가 어떻게 집을 질 것이니까 고민을 해서 집을 딱 짓고 있는데 이제 저희 바로 옆집에서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제 딴에는 이웃집 사이에 불편함 없이 살아야 되지. 그래서 일부러 살짝 하다가 조금 끊었거든요. 그랬는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왜 화를 내실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 주인에게 말을 듣기를 여기서 요만큼까지는 우리 땅이라고 들었는데 왜 남의 땅에다 침범해서 집을 짓느냐,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아니, 제가 금을 그은 게 아니고 그 공식적인 데서 나와서 측량을 해서 우리 땅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이건 우리 땅인데 웃집에서 우리 땅을 지금까지 써놓고 지금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이 안 통하죠. 깝깝하죠.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그 젊은 조카가 살았어. 근데 어머니가 하도 그랬으니까 조카가 측량을 이렇게 당신 중심으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측량하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나 봐. 많이는 아니어도. 그런데 보니까 이 측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점이더라고, 원점. 하고 거기다가 원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측량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든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까지 철주의 중심 그랬죠.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세면 고집불통이 돼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기 내리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심이더라고. 그래서 추로 딱 맞춰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재가면서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 좋아하세요? 이명웅. 명예교도님은 누구야? 산원이. 네. 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누가 노래 제일 잘 불러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부른다고 생각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아니, 아니, 그렇게 말고 누가 제일 잘 부르냐고 여기서. 안 봤어요? 각각 특징이 있어요. 예. 이렇게 분석을 하면 간단하게 분석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분석을 하라면 정확히 분석을 하냐면 나의 감정이 안 들어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정확한 거예요. 근데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끌리는 순간 감성이 덮어버려. 그러죠? 이게 지금 이게 미스터 트롯이죠. 이 사람들이 한때 우리 코로나 시기에 그냥 우리 그 엄마들을 가슴을 들었다 놨다 했더니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막 임영웅이 같은 사람은 아주 그냥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오기도. 그런데 저도 임영웅이 안 좋아해요. 저는 누구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구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수. 정동원이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부르는 노래의 성향이나 스타일이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영탁 막
막걸리.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지. 막걸리 한 잔에 그냥 모든 게 정리되기도 해. 이거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개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를 잘 부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야. 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동원이를 제일로 좋아하니까 정동원이가 노래를 제일로 잘한다고 생각해. 정토는 아까 저거 가끔 싸웁니다. 왜 임영웅이 막 하고 그러냐고. 다른 사람도 좀 좋아해 주라고. 근데 너무 좋은 건 어떻게 방법이 없죠.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좀 넓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시각에 딱 갇혀버려. 그러니까 나의 시각에 딱 갇히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지도하려고 그래. 그런데 지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지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도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지도를 하려고 하면 잔소리가 돼요. 이 잔소리는요,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한 번 할 때는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하면 싫어해요. 가지고 그 사람만 나타나면 피해. 그것은 뭐냐면 각각의 개성과 특징이 있는데 이걸 인정 안 하면 나의 모든 걸로 겁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갈등이 생겨. 그래서 정산 종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잘 보세요. 1당에서 10일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뭐라고요? 공인가 사인가. 이게 공적인가 사적인가 이 구분을 하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다수인가 소수인가. 이건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대국적인가 소국적인가. 그 다음에 분수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시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 중도에 맞는가 과불급인가. 이거를 조목조목 견져보라고 했습니다. 저 참 정선종사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어떤 일을 당해서 취사하는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모든 사람은 고는 싫어합니다. 다 뭐만 좋아해요? 낙만 좋아해요. 그런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고도 변하는 고가 있고 낙도 변하는 낙이 있음을 알아서 고를 바꿔서 뭘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낙으로 바꾸려고 해요. 낙은 영원한 낙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견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썼냐면 견성을 하게 되면 고와 낙이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고와 낙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일 뿐이지 경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통해서 결국은 나를 뭘 시키냐면 진급을 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락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와 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아무리 하시는 분들도 나한테 고가 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게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교당을 다니면서 제일로 하면은 특신급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그렇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 그런데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뭐냐면 항마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용해버리는 단계가 바로 이렇게 된다. 이게 정화수입니다. 정화수. 저는 이 정화수를 보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매일 새벽같이 어디 가시는가 보면 하얀 사기 그릇이죠. 하얀 그릇을 들고 장독대에 가서 기도를 해. 아마 그 양반은 내가 지금 생각하면 손바닥에 주름이 다 없어졌을 것 같아. 너무 빌어갖고. 얼마나 빌었는가. 그냥 맨날 가서 옆에서 보면 이러고 계셔.
그 나중에 뭘 그렇게 빌 것이 많아서 빌었어 그러면 아이고 집 나가서 하는 아들 이 시작해서 그냥 빌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들이 삶 속에서 왜 빌어야 될까 하는 것을 묻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모든 것은 연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관계가 전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도 이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만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상님께 빈다고 하는 것은 살짝 돌려서 보면 3세 인과로 보면 나의 조상님은 나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거의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네. 멀리 못 가니까. 멀리 못 가니까 몇 대만 가서 보면 거의 우리 조상님이 나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왜냐면 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일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명타원님 아시는 분 몇이나 되세요? 잘 해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넘죠. 아니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나하고 연관되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 넘어서 기껏해야 직장 동료인데 직장 동료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인연관계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들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어떤 인연이냐면 아주 쫀쫀하게 붙어있는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생만 놓고 보면 결국은 조상이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부모이거나 나의 형제이거나 나의 자녀이거나 이 수순을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계 향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뭐를 드린 것 같냐면 공을 드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공을 잘 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사마 악취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자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경 읽었죠? 사마악취 자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악취는 끊임없이 내 주변에 와 있어. 마구니는 내 옆에 끊임없이 와 있어. 그런데 내가 힘이 세면 이 마구니가 왔다가 놀래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해서 바라만 볼 뿐이지 침범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를 완전히 무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니다. 대종사 안빈낙도의 뜻을 설명하시기를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 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 그래 이미 받은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이백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닭을 삼아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지금 받고 있는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복락으로 변하여질 것을 아는 까다. 그러니까 한분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다르대요. 뭐라면 현재의 가난과 고통이 뭘로 변한다고요? 미래의 복락으로 변할 확률이 아주 높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가난하면서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왜 그런다고 그랬죠? 전생 습관으로 보시하는 것은 남아있어. 그런데 뭐를 못 만나서? 아직 인연을 못 만나서. 아니 설령 그게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설령 거짓말이라고 해. 그래도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아이 별것 없네 하고 사는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180도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져. 근데 이건 성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지금 받고 있는 모든 가난과 고통이 장래에 뭘로 변한다고요? 복락으로 변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고락을 초월하는 진경에 드는 것을 스스로 즐겨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견성이에요. 이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을 통해서 과일을 따먹듯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지어놓은 어떤 그런 모습은 우리가 면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가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뭐를 불러올 수 있다고요? 복락을 불러올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복락이 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해.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불안해. 이게 뭐예요? 신심이고 이게 바로 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먼 나라에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삶의 이치, 딱 단어를 두 단어로 정리하면 뭐죠? 불생불멸. 그리고 또 뭐요? 인과보응. 두 단어밖에 안 돼. 뭐라고요?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걸 딱 대비시켜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부족하면 부족한 이유를 내가 알아. 내가 왜 가난한 줄 알아. 그러면 그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다 원망의 세상이야.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러한 이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견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를 보아다가 인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라. 이게 원불교 교리의 강령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세상은 우주만유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보아다가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하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